현재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건 유튜브 레드 사용자를 위한 개인 라디오 방송입니다. 영상을 보는 플랫폼에서 듣는 방송을 한다는 게 어이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운전을 하면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만들어진 컨텐츠니 그런 분들이라면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Come up out the cracks and try to tell me how to get it poppin' really. Way too motherfucking educated to be spending any time just talking with me. Many people waiting on me in the lobby trying to. 네, 오늘은 카메라 뭐 사면 좋을지 뭐 입문자나 초보자나 아니면 뭐 집 구석에 카메라 한 대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제가 어떤 포인트들을 좀 찝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브랜드가 엄청 많죠. 참고로 좀 어떤 잡소리들이 들어가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이게 좀 즉흥적으로 찍고 그러는 게 이 유튜브 라디오 토크의 컨셉이기 때문에 좀 뭔가 즉흥적으로 나오고 또 말에 어떤 두서가 없어도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어서 발음이 약간 좀 세요. 뭐 시옷 발음, 성능, 또 뭐 있지? 세상, 쌀, 잘 되는데? 쌀, 이 세상 쌀, 이 세상 쌀, 쌀. 자, 아무튼 뭐 입문자나 초보자 그리고 또 아마추어, 이제 막 아마추어에 입문하려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집 구석에도 이 스마트폰 말고 뭔가 카메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들, 어떤 카메라 사야 될지 너무 고민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찝어드릴게요. 카메라 브랜드가 엄청 많죠. 소니, 니콘, 캐논, 후지, 올림푸스, 라이카 이렇게 브랜드가 엄청 많은데 5가지 포인트를 제가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목적이에요. 목적. 이걸 왜 사야 되나? 내가 스마트폰도 있는데 굳이 내가 카메라를 사야 되나? 이런 의문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진을 이제 좀 뭔가 좀 더 좋은 화질의,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카메라 센서는 얘가 아무리 화소가 좋아져도 센서에 한계가 있어요. 센서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작은 바디라고 부를게요. 이 작은 바디 안에 뭐 센서가 커봤자 얼마나 큰 게 들어가겠어요. 이 안에는 뭐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데, 그래서 얘가 아무리 화소가 좋아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목적을 중요시 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내가 이제 좀 더 좋은 화질에, 그리고 어떤 감성에,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는 감성 자체가 달라요. 그 분위기가 다르니까 찍는 것부터 결과물이 전혀 다른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먼저 확실히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디자인이 있겠죠. 자, 디자인 가장 중요합니다. 개간지가 나야지 이걸 내가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병신같이 생겼는데 이걸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들고 다니고 싶은 그런 카메라를 디자인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디자인을 논하기 전에 이 각 브랜드만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있다라면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니콘과 캐논은 뭔가 완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두서 깊은 애들이고, 현대 DSLR에 와서는 이제 족보가 좀 깊은 애들이라서 얘네는 뭔가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하면은 캐논 아니면 니콘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류의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모범생 같은 브랜드고, 소니는 좀 현대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뭔가 미래지향적 그런 느낌? 뭔가 자동차로 치자면 뭔가 세단? 이런 느낌이 강하고, 후지와 올림푸스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뭔가 이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후지를 쓰는데, 후지를 쓰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안 써서 써요. 작가라는 사람들이 후지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유튜브에서 막 이런 거 보면 막 엄청 다들 리뷰 열심히 하잖아요. 후지 필름 뭐 카메라 뭐 한번 쳐볼까요? 후지 필름에 관해서 유튜브에 제가 후지 필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후지 필름 카메라라고 쳐야 되나? 그냥 후지 필름 칠까? 자, 후지 필름 카메라 치면 와, 내게 엄청 많이 뜨네. 자, 뭐 후지 필름 딱 치면은 필름 느낌 디지털로 쉽게 내는 카메라 막 이런 것도 올려놓고 입문자용 카메라, 입문자용이 후지야? 감성비 끝판왕 후지 필름 X100F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반문을 해볼까요? 필름, 자, 처음으로 뜨는 게 필름 느낌 디지털로 쉽게 내는 카메라 후지 필름 XT3 뭐 이러는데 좀 뭐 말이 안 되죠. 필름의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필름 사진을 어떻게 디지털 카메라 주제에 필름의 감성을 따라가겠어요. 디지털 카메라라는 건요, 필름 사진이 나오고 난 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풀프레임이라는 거의 기준도 필름의 기준이거든요. 그 이런 필름, 이 필름의 그 판이죠. 그러니까 센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디지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히는 그 필름의 면적이 35mm라는 뜻인데 그걸 기준으로 만든 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풀프레임이에요. 근데 디지털 사진이 필름 느낌을 낸다? 그건 보정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감성이 그렇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너무 저거는 약간 어그로 끄는 것 같은데, 필름 느낌 디지털로 쉽게 내는 카메라? 쉽게 낸다고? 뭐야, 신의 손이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인생사진 보장하는 카메라 특집 A7M3 후지필름 XT30 인생사진. 자, 아무리 뛰어난 작가가 여러분을 찍어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찍는 셀카보다는 못해요. 이런 셀카가 훨씬 인생사진을 만들어주지, 어떤 전문가 개뿔 그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 사진을 찍어준다고, 뭐 프로필 사진이다 뭐다 찍어준다고 뭐 인생사진이 찍히진 않아요. 그거 뭐 한 달가량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놓고 말지, 한 달 지나면 내 셀카로 바꿀걸요. 이 좋은 카메라가 화질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사진을 찍어주진 않아요. 약간 화질이 좀 모자라야지 피부도 좀 좋게 나오고 뭔가 좀 모자라야지 모질내게 나오거든요. 나는 모자란 사람이니까. 농담이고, 뭐 하여튼 인생사진 내가 발음이 안 되잖아 지금. 인생사진 보장하는 카메라 소니 A7M3와 후지필름 XT30. 하려면 XT3를 대야지 왜 XT30을 비교를 해. 나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런, 아까 우리가 브랜드 얘기하다가 말았죠. 그 왜 제가 후지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막 저런 식으로 어그로 끌고 리뷰하고 뭐 저기 적어놓고도 뭐 전문가도 사용하는 입문자용 카메라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 낚시죠, 낚시. 전문가랍시고 후지 쓰는 사람은 굉장히 보기 드물고, 저는 후지를 사용하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후지 필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걔네 후지 필름이 저한테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물며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후지 필름에. 야,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좀 유튜브에 알리고 있는데 너네 나한테 뭐 좀 해주면 안 되냐, 지원이라도 해줘라. 적어도 뭐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처럼 리뷰를 하게. 뭐 어떤 사람들은 댓글로 막 23mm FE 찍은 거 보여주세요. 아니, 나한테 23mm가 없는데 그걸 왜 보여달라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뭐 T30 리뷰 좀 해주세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리뷰를 해요 그걸. 그 얘네는 지원을 받나? 그냥 내가 막 메일을 보냈어요 후지 필름에. 답이 없어요. 좀 많이 바쁜가 보네. 하여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죄다 어그로야. 난 이게 너무 싫어요 진짜. 가성비가 뭐예요? 감성비 끝판왕 후지 필름 X100F. 감성은 있죠. 디자인의 감성은 있으니까. 그래, 뭐 저 말은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후지를 쓰는 이유는 그냥 남들이 잘 안 써서 쓰는 거고, 또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또 이제 막 개나 소나 후지 필름을 카메라 후지 필름의 브랜드를 쓰면은 저는 안 쓸 거예요. 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후지와 올림푸스에는 약간 클래식하고 아날로그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라이카나 뭐 하셀블라드는 백으로 치면 명품이죠. 그런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내가? 디자인 얘기하다 했죠. 자,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확실히 정해졌어요. 목적이 정해졌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디자인을 봐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솔직히 약간 저는 클래식한 걸 좋아해서 후지나 올림푸스 쪽 디자인을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카메라의 모습, 그거는 니콘과 소니겠죠. 니콘과 캐논이겠죠. 근데 뭔가 현대적인 미래지향적인 어떤 디자인을 본다 그러면 소니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디자인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자주 들고 다녀야지 자주 찍게 되고 자주 찍어야지 실력이 느는 거니까요. 이게 또 들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괜히 막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사지 말고, 요즘 카메라는 솔직히 그 어떤 급들이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디자인을 좀 중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무게와 실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작게 나왔으니까 자주 들고 다니지, 막 스마트폰이 옛날의 핸드폰처럼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얘들을 들고 다니겠어요? 이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가방에 넣고 다니나? 이렇게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무게가 가볍고 실용성이 있는지, 작고 가벼운지, 그러니까 잡기에도 좋고 또 가볍고 어디에든 넣고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깊게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목적을 확실히 정했어요. 나는 이제 좀 뭔가 화질이 좀 더 좋은 사진, 그리고 뭐 후지로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원본 그대로의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의 느낌이 좋아서 나는 어떤 사진을 좀 직접적으로 좋은 화질로 찍겠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는 거예요. 이 디자인, 이건 진짜 완소 아이템이다, 완소다.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무게가 가볍나? 이게 정말로 실용성이 있을까? 들고 다니기 간편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야겠죠. 세 가지 포인트를 넘어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능을 봐야 되는데요. 막 너무 많아요, 성능이. 진짜 막 제가 100F 설명하는 영상 보시면요, 진짜 그게 하나부터 10까지 보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걸 다 기능도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왜 그래? 전문가도 그걸 다 안 써요. 다 안 쓰고 특정적인 것만 쓰지. 그래서 성능은, 이 성능에서 또 다시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명심하시고,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AF 속도예요. AF가 뭐냐면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내가 셔터를 딱 눌렀을 때 초점을 잡아주는 걸 오토 포커스라 그래요. 자동으로 초점 잡아주는 걸. 이 초점 잡아주는 게 얼마나 빠르냐,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막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수동으로 찍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로는 화질이겠죠. 이제 스마트폰 안 쓰고 나는 카메라 쓸 거니까. 내가 이런 사람 치고는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 못 봤다. 죄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어쨌든 화질 스마트폰보다는 좋아야 되니까, 센서의 크기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마이크로 포서드 그 이상급의 센서의 카메라를 사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솔직히 이 스마트폰으로 찍나 카메라로 찍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서의 크기는 적어도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센서 이상의 거. 그러니까 뭐 그 이상에는 뭐 크롭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풀프레임 있고, 중형 센서 있고, 뭐 대형 센서도 있고, 뭐 초대형, 뭐 초초대형 뭐 이렇게 있는데 농담이고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이상의 것만 보시면 돼요, 이 화질. 그래서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준화가 됐어요. 근데 그리고 화질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작성이에요.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애플을 쓸 거냐 삼성을 쓸 거냐를 나눌 때 이 UI를 보잖아요. 저는 이제 애플을 안 쓰는 이유가 솔직히 그 UI가 너무 버거워요. 저한테는 조작법이. 이 삼성은 뭔가 이렇게 딱 이걸 뭐라고 설명하죠?
뭔가 직방인데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야, 뭔가 이렇게 나한테는 되게 삼성이 더 편리한데 애플은 뭔가 너무 폐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쓰는데 이런 조작성을 보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매장에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막 메뉴도 한번 들어가 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내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도 한번 만져보고 해야 되는 어떤 조작성.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싱이나 프로세서 그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자, 지금까지 총 4개를 말씀드렸어요. 목적,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카메라를 사는지, 두 번째로는 디자인, 내가 이걸 자주 들고 다닐 예쁜 디자인인지, 세 번째로는 무게와 실용성이죠. 이게 얼마나 이제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능에서 세분화를 나눠서 포커스 속도와 화질, 그리고 조작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적을 정하고 디자인을 정했어. 근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정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목적을 정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무게도 가볍고 실용성도 좋아요. 근데 성능을 보니까 화질이 완전 쉣이야.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어떤 파트를 스스로 나눠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게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존나 비싸.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거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목적과 디자인과 실용성, 무게, 그리고 성능, 그 다음에 가격,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본인이 딱 정하셔서 내가 어떤 카메라를 고를지에 대해서 좀 이 범위를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죠. 아까도 다시 얘기를 하지만 그 네 번째 성능을 보실 때는 3가지만 보시면 돼요. 다른 부가적인 거는 아무리 광고로 본인을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요. 3가지만 보시면 돼요. AF 속도, 화질, 조작성. 화질은 포서드 센서라는 센서 이상의 것만 되면 되고요. 조작성은 브랜드 그 매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시고요. AF 속도를 알 수 있는 건 그 매장에 가서 또 셔터를 눌러보면 이제 반 셔터를 눌러보면 포커스 속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이거 16mm H1의 16mm를 저 수동으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잠깐만 풀어볼게요. 이게 듣는 유튜브 라디오라 그러면서 자꾸 보여주면 뭐가 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포커스를 저한테 맞췄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손을 갖다 대면은 이 포커스가 엄청 빠르고 이 손이 없어지면 바로 얼굴을 잡아줘요. 그리고 손을 갖다 대면은 바로 잡고 없어지고 잡고 없어지고 잡고 없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포커스 속도도 한번 시험 삼아서 그 매장에 가서 한번 만져보시고,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AF예요. AF 오토 포커스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좁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구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후지필름 카메라 어떤 걸 추천하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 만약에 나라면은 그 카메라 중에 딱 한 가지만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100F, 그러니까 X100 시리즈를 살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X100F가 이제 렌즈 비교환식이라서 제가 자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자꾸 너무 부가적인 돈을 거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카메라에. 이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뭔가 어떤 여러분의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돈 받고 누굴 찍어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주위의 지인들, 내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어떤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의 활동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막 렌즈를 교환해 가면서 찍을 그 정도의 어떤 카메라를 쓰고 실력이 된다 그러면, 물론 취미로는 좋죠. 여유가 있고 괜찮다 그러면. 근데 여유도 없는데 억지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치예요. 사치고, 저는 실제로 제가 한창 그 작가로서 거지 같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부자는 아닌데 지금도 솔직히 거지예요.
존나 거지예요. 그러니까 좀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어떤 새끼들은 댓글에 이런 거 달았더라고요. 뭐 영상에 광고 존나 많네. 야 씨, 그럼 네가 내가 이거 만드는데 뭘 보태줬냐? 도와주세요. 농담이고요. 농담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요. 자, 아무래도 내가 뭔 얘기했죠? 그런 얘기했죠. 그 제가 한창 거지 같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거지긴 한데 그지 같을 땐 정말로 X100T F 말고 T 그 카메라 한 대로 모든 상업적 촬영을 했답니다. 물론 이제 좀 필요할 땐 렌탈도 했지만 웬만한 촬영은 X100T로 모든 걸 다 끝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어떤 성능과 기계의 어떤 기대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어떤 센스, 기술, 감성,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내 눈, 내 마음, 내 머리가 아는 감성이 내 카메라에 투영을 시켜야 되지. 나는 뭐 좆도 모르면서 눈도 빙시 같고 막 이런데 그 카메라 좋은 거 들어봤자 좋은 게 찍히겠어요? 절대 안 찍힙니다. 여러분 손에 막 어떤 사람들 막 뭐 몰라요. 좋은 게 어떤 게 하여튼 감수성이 좆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 페이지 원 아니면은 뭐 핫셀블라드 이런 막 4천만 원, 5천만 원 가는 그런 카메라를 줬어요. 그 사람이 찍는 사진과 제가 X100F로 찍는 사진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내 건 더 존나 개간지가 날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내 눈과 내 머리와 내 마음이지 카메라가 아닙니다. 카메라는 부가적인 거예요. 옵션일 뿐인 거죠. 내가 걸어가는데 맨발로 걷기 싫어서 그냥 신발 좀 신는 그런 신발과 같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몸뚱아리잖아요. 내 허벅지와 다리지. 그러니까 너무 카메라에 기대지 마시고요. 너무 높은 가격, 최종적으로 목적, 디자인, 실용성, 성능을 본 다음에 가격을 볼 때 너무 비싸다, 너무 고가다, 지금 내가 막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카메라를 사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가의 장비는 구매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가격, 적당한 성능과 적당한 어떤 무게, 실용성을 가진 예쁜 디자인의 카메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준 아마추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왔고 이제 이 취미가 굉장히 막 이제 존나 진지해졌어. 내가 이제 한 3년 4년 이 취미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가끔 주위에 친구들이 돈 몇 푼 주어주면서 야, 나 뭐 웨딩 사진 좀 찍어줘, 나 뭐 사진 좀 찍어줘, 이러는 분들 이제 카메라 고를 때 뭘 봐야 되느냐. 자, 이런 분들 컨트롤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미 몸속 깊이 배어있는 게, 습관성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뭔가를 바꾸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화질이죠. 화질인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좀 비약적으로 좀 발전을 했어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센서가 크롭 센서 이상만 돼도, 크롭 센서만 돼도 화질이 충분히 받쳐져요. 실제로도 제가 지금 T3와 H1을 쓰고 있는데 화질 너무 좋아요. 풀프레임, 제 친구들, 사진 찍는 친구들 사진과 비교해도 뭐 충분히 뒤지지 않는 그런 화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ISO예요. 그 감도가 어느 정도까지 받쳐주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화질이 보장이 되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이것도 매장에 가서 직접 메모리 카드 끼워보고, 그래서 살짝 얘기를 해서 메모리 카드 끼워보고 찍어 봐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도까지가 커버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찍으실 어떤 사진들의 중점이 돼야 되는 건 풍경 배경이 아니에요.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는요, 나중에 내가 나이 먹고 찍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이제 준 아마추어고 어느 정도 사진을 찍었고 그래도 더 공부하고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요, 움직이는 피사체,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찍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AF, 초보자 분들과 똑같이 AF가 중요한데, 이 AF도 급이 달라요.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이 된다든지, 지금은 넘어와서 이제 그 눈 인식까지 바뀌었죠. 왼쪽 눈에 초점을 맞출 건지 오른쪽 눈에 초점을 맞출 건지 이런 것까지 바뀌었으니까 이 AF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가를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진 작가라고 해서 거기에 한정돼 있지 마시고요. 영상도 한번 만져보셔야지 사진을 더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멋진 장면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잠깐 정지를 하죠. 정지를 해서 그 영상이 정지가 되면 그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도 사진의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영상에 어느 정도 그 비중이 되어 있는지도 그 카메라 바디가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뭐 사면 좋을지 뭐 입문자나 초보자분들 아니면 뭐 집에 카메라 한 대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사실 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댓글 남기세요. 댓글 남기면 제가 한 번 더 또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또 오디오를 유튜브 라디오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시 40분까지 찍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남았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유튜브 라디오라고 오디오만 들으시면 돼요. 딱히 뭐 제 얼굴 꼴보기 싫은 얼굴 안 보셔도 괜찮아요. 안 보셔도 괜찮으니까 유튜브 레드를 위해 레드는 이렇게 잠금화면 하면 오디오만 나오잖아요. 운전할 때 듣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가 좀 발음도 좋고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지금 제가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원래 좀 발음을 세게 말해요. 약간 제가 랩하는 걸 좋아해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뭘 할까요? 또 누굴 좀 씹어볼까요? 제가 누굴 이렇게 비평하는 걸 좀 좋아해요. 좋게 말해서 유튜브에서 제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좀 봐야겠어요. 저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그 목적이 첫 번째가 그거였었어요. 너무 쓰잘데기 없고 막 어그로 끄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꼴배기 싫었었어요. 병신 같고 예를 들면 뭐 카메라 리뷰를 하는데 카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좆도 모르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뭔가 구독자가 많으니까 이제 협찬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만져보면서 알뜰살뜰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듯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정말 궁금한 거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지 어떻게든 예쁘게 나오나 뭐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여자 하나 끼고 나오든지 뭐 이런 영상들 부지기수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요 대부분 해외 거를 많이 봐요. 뭐 제대로 다 못 알아듣더라도 대충 알아들으니까 보고 있으면은 걔네는 정말 꽉 채워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카메라 업계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막 리뷰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협찬 받아서 광고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또 막 좋다고 사람들은 좋아요 누르고 있고 이런 현실이 너무 싫어서 나라도 뭔가 좀 제대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뭔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이 눈높이가 달라지고 눈높이가 달라짐으로 해서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작게나마 시작을 했던 건데 하여튼 뭐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뭐라고 칠까요? 카메라라고 쳐볼까요? 아니다. 카메라라고 칠까요?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좀 떠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설명이나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으신 분들 댓글 다시면 댓글에 어떤 그런 걸 달아 놓으시면 제가 참고해서 잡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라고 치면 완전 초보 입문자가 카메라 구매 전에 봐야 할 영상 뭐 이런 게 있고 DSLR 대 미러리스, 컴팩트 카메라 뭐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래요. 저런 건 씹을 게 없죠. 네, 뭐 딱히 뭐라고 이렇게 읽어드릴 만한 게 없네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바로 끊으면 또 재미없잖아. 여행용 카메라 추천 이런 게 따로 나눠져 있나요? 카메라가 뭐 여행용 카메라라고 나오는 게 있나?
이런 게 억울해요. 여행 유튜버가 쓰는 카메라 장단점, 뭐 이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뭐 여행용 카메라라고 나눠져 있는 게 어디 있다고. 여행용 카메라 추천이라 그런 거 없어요. 입문용 가성비 카메라 추천,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 아, 이런 거 좋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제목부터 뭔가 딱 오잖아요. 입문용 가성비 카메라 추천. 이런 게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 맞아요. 솔직히 저 입문용 가성비 카메라라고 해서 뭔가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게 너무 그 눈들이 높아졌고요. 성능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너무 힘들어요. 저 말 너무 많네요. 이런 애들 너무 싫어 진짜. 사진에 어떤 결과물을 이딴 거는, 그러니까 사진을 줘도 못 찍으면서 그냥 뭐 하나 끼고 나오고 막 뭔가 어그로 끌어보려고 그러고, 스타일도 병신 같고. 자, 작가라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진 작가가 되고 싶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사진 잘 찍고 이거는 나중에 기술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스타일이 좋아야 돼요. 얼굴이 못생기고 이런 거,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로서의 어떤 스타일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미용실에 어떤 머리 자르러 가는데 파마 있는 아줌마가 머리 자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굉장히 막 섹시한 그런 디자인하고 머리 잘라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키우는 분들 스타일부터 키우세요. 오타쿠처럼 막 그러지 말고, 아니면 뭐 어디 진짜 옆집의 대학생처럼 그런 스타일로 하지 말고, 뭔가 나 자체가 신뢰성이 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사진 찍으러 올 거 아니야. 이 말이 되게 이상하죠. 난 잘났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야, 뭐 딱히 뭐 이거 뭐 씹을 만한 게 없네요. 지금 뭐 눈에 딱히 들어오는 게 없어요. 솔직히 저는 다 꼴보기 싫거든요. 여기 올리는 애들. 자, 오늘 그 유튜브 라디오 카메라 고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한번 살려서 여러분이 카메라 구매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댓글에다가 그런 걸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응원한다, 재미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했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로 해서 어떤 이런 주저리 설명해드리고 떠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솔직히 이게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데 이걸 누가 끝까지 보겠어요. 그쵸? 혹시나 끝까지 봤다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본 분들은 그런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박수 3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아무튼 혹시 끝까지 보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